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축사를 기회를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완곡했다 그래서 완전히 일부러 시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데 우리 황태현 교수님이 연예에 와서 이 책을 꼭 읽으라고 보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줄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책이 놓고 했는데 또 다시 읽어보고 자다가 있고 또 다음날 있고 해서 줄을 넣어서 읽었고 그래서 제가 장문의 독후감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 나라의 방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탐복을 합니다.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정교한 우리 총장님께서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준 낫하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과 함께 황태현 박사님 보면서 김대중이라는 존재를 사실상 이 빨갱이로 몰고 지역주의 환심으로 이 기득권 군부국대 세력이 덫을 씌워놨습니다. 진보주의자들도 암묵적으로 그것에 공부하면서 DJ 불가서 상징청산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DJ라는 존재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상징청산으로 김문수, 이재호 같은 소위 진보주의자를 끌어다니 나중에 다 대의를 대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선같이 나타나 우리 황태현 교수님이 지역 패권에 나라는 책을 통해 지역 등권론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마치 베렌슈타인 카우츠비 같은 유럽의 강단 막시스트 자유주의자들이 식민지 제국주의에 실험하고 있는 이 식민지 백성들을 외면하고 유럽 중심의 진보를 떠들었던 그 자들을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도 상당수가 이 호남의 소유의 아픔을 외면하고 DJ를 꼬라박고 그런 입으로만 진보를 떠들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통해 영남 패권주의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지역 분권론으로 DJ 결합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DJ 결합으로 살게 됐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고 그래서 그 뒤에 황교안 교수님이 제자가 돼서 책을 읽었고 공자가 장등이라고 얘기한 책을 보고 제가 너무 탐복을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뭐 공자호가 쓸데없이 막 읽는데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책이다 싶어서 제가 중국 북경에서 인민일보를 발표했습니다. 인민일보 사장을 내가 만나가지고 아니 여러분 공자호가 열심히 세계에다가 선들이지 말고 이 책을 번역하시고 그게 뭔 책이냐고 그래서 리바우산 그때 2019년도입니다. 여기에 공자의 말씀이 이미 BC 300년 전에 공자의 말씀이 실제로 유럽의 르네상스를 만들었고 볼테르, 몰프, 몽테스키에, 케네, 아담 스미스, 토마스 제퍼슨까지 모든 사상의 토대가 이 공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기독교의 신의 제국으로 완전히 인간의 인생이 마비되었을 때 신 없이도 맹자 공자가 인의예지를 말하고 새로운 이상국가를 설치는 토대를 이미 다 철학적으로 정리해놨다. 이것을 보고 볼프나 몽테스키의 케네가 얼마나 감동을 해서 이 공자의 사상을 해석함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서의 철학적 토대가 공자 맹자에서 만들어지면서 입증하는 것이다 했더니 미국어사, 미국어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책이 있잖아. 이거 인민일보 입으로 번역하시오. 내가 제안했더니 실제로 그걸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인민일보로 그게 번역돼서 중국에 출판이 돼가지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책 출판이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허락을 맡아야 돼. 책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인민일보가 출판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학술회에 가서 우리 황태현 교수님이 아이돌 스타가 됐습니다. 그랬죠. 막 서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 정확하게 이 공자가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모든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말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 이후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 황태현 교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각성해라니 이 학문의 한류를 만드는데 개입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니체나 사실 헤겔, 칸트를 이렇게 통렬하게 정리한 우리나라 학자를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니체의 사상이고 그때 히틀러가 니체의 그러한 플라톤식의 인본주의적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진정한 미래 국가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정의 국가,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면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길로틴으로 죽였던 정말 그때의 노벨스피어 만화상통을 보면 이 인어 국가의 중요성이 실감이 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가 감동을 느꼈던 건 제가 반도 국가 세력론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전광훈 목사가 후속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 영상을 봤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왜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는 애로부터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들어와서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한국의 세력론을 만들지 못하고 대륙과 해양 쪽에 붙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세력론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탈리아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로마의 천년 제국을 만들었다. 발칸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정말 비잔틴 제국의 동로마 제국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베리아 반도가 힘을 모으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 해상 제국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을 포섭해서 반도가 세력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가. 우리 항상 여기 붙어야 대륙이 해양 붙어야 산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가 반도 세력론을 쭉 정립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연의 일치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반도 세력론, 프론티어 국가, 이 문명 패치워크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의 근거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챙겨놨습니다. 저는 김구 주석이 한없이 아름다운 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꿈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는데 간섭을 한다는 한일 문화 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한일 토대를 DJ가 만들어놓은 것처럼 이것을 이어서 이재명 시대의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프론티어 대한민국 반도 세력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전쟁으로 부딪히는 러일 전쟁, 한국 전쟁, 천년 전쟁의 무대가 되는 한반도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평화 국가의 매개를 만드는 그 비전을 너무나 정리를 잘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무릎을 접고 이게 내 생각을 써온 것처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꼭 했습니까? 김종민 의원님 약속합니까? 저도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이 책 공부를 봅시다. 그래서 이 인어국가 시대를 만들어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명회에서 근데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종수 회장님 아까 굉장히 미래에 혹시 국민정신이나 아니면 광복정신에 대해 가지고 외국의 시도에는 무리가 있을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우리 독립과 광복의 뿌리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한 5년 전쯤에 보면은 각자 나름 규정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서로를 홍보하기도 하고 상대 세력을 말살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들이 이어져 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드느냐가 결국 이해로 넘어가는 질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 정말 항상 만나서 말씀 나누기 즐거워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여야가 사실 지난 10년여의 기간 동안에 제1야당과 여당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 사례가 저와 송영길 대표님 사례 외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때 만나가지고 지난번 방송에 따라 토론도 했고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도 토론했지만은 서로가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토론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해 가지고 정말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 마침 제1야당의 정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만은
그걸 아직까지 단기간에 바라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아마 이제 정치 과정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요 우리 손태현 교수님 항상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후배들에게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지만요 저도 사실 87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금자탑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개혁신당이 만약에 국회 답상이 된 날이 온다면은 제가 국회 도서관에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황태현 섹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87번째 책 제가 널리 젊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패파하게 18번째 책의 집필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후보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교류가 표차해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정천봉지약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음으로 약으로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여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년 10월 말쯤에 한국 사람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땄습니다. DJ 선생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그것도 광주 사태를 소년 시절에 겪은 기억을 더듬어서 쓴 작품이 노벨상을 제주 4.3 사건과 함께 소개한 작품이 전 세계 이태리 대사들에게 충격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종찬 회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정준환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아직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교류가 맹맹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저는 황천 교수의 그 많은 원고를 저도 이제 나이가 90입니다. 제가 그 원고를 보고 한 줄 단어 하나 받으려고 꿰매듯이 황천 교수의 원고를 계속 산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묻고 잘못된 것을 바뀌었고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황 교수의 학문의 업적이
작가의 업적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가 이제 21세기 전반기 세계를 논란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황 교수의 출판 기념의 기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일 대표님.